자, 들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로 가죠. 자, 94페이지 가시면 공급이 있죠. 그죠? 제가 아까 공급은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낮습니다. 거의 수요 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공급은 이제 아까 수요를 배웠다면, 수요와 이제 틀이 똑같아요. 물어보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데, 자,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반대로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 그래서 이제 생산자가 이 칠판 주기를 만드는 생산자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량저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칠판 주개를 만 개 생산해요. 많이 합니까? 기간을 알아야 됩니까? 기간. 그럼 일정 시점이어야 돼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그러면 저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 저량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요자라면 지금 공급을 하시려고 하면요. 공급한 게 중요합니까? 공급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공급한 거는 공급에 들어가진 않죠. 그 판매하려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 판매하려니라는 자체는 아직 판매했어요? 판매를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사후적입니까? 아직은 사전적입니까? 사전적. 사전적으로 이제 얘는 공급이니까 공급을 의도된 또는 계획된 이런 얘기예요. 팔 의사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전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사후적 하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근데 판매하려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 욕구라는 자체는요. 수요에서는 구매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산력을 얘기합니다. 생산력.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유효 공급이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칠판 주개를 생산하려면 공장이 없어야 돼요? 공장이 있어야 돼요? 트럭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겠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럼 가볼게요. 공급의 개념.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일정 시점이어야 돼요? 일정 기간이어야 돼요? 유량이고. 근데 저량의 공급량도 있다는 게 아까 제가 신규와 재고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규 주택, 신규 공급은 일정 기간이니까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재고는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 자, 2번. 그냥 공급이어야 됩니까? 유효 공급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밑에 공급 능력과 의사가 있는 유효한 공급이지, 의사가 없는, 그 공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막연한 희구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사후적이라고 했어요? 사전적이라고 했어요? 팔고자 하는 의도한 양, 계획된 사전적 개념이지 실제로 매도한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량도 공급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맞아요. 수요도 최대 수량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제 나와요. 여러분들 공급자와 수요자는 의사결정이 같습니까? 가격 의사결정이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공급자가 그 수량을 매도하고자 하는 얘는요. 최고입니까? 최소입니까? 아까 그 수요에서는 최대였죠. 근데 얘는 최대예요? 최소예요?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최소한 받아야 될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자, 이 칠판 주개를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원보다 밑으로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최대 가격이에요? 최소 가격이에요? 최소 가격. 그래서 아까 수요와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하세요. 그죠? 칠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자, 공급 함수가 얘도 어떻습니까? 공급의 영향 변수가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도 있어요. 이외. 그래서 공급량이 종속이고 요인이 독립 변수 똑같아요. 수요랑. 그래서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공급 법칙 아까 했고 넘겨보시면은 96페이지로 가시면 양가로 5번의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또 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이요? 양. 그럼 가격이냐 가격이 아니냐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별표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공급은 출제 빈도가 낮지만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공급량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양이 안 붙으면 가격 이외.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얘도 공급량의 변화는 그냥인가요? 양이 붙었나요? 붙었죠. 그래서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로축이 가격 프라이스고 가로축이 양이라고 한다면 자 아까 공급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칠판 중에 만약에 1,000원이다. 공급자가 10개만 생산하겠다. 그럼 만약에 1,500원이면 양을 줄입니까? 양을 더 늘립니까? 늘리고 500원이면 양을 줄이겠죠. 그래서 무수한 많은 점들을 연결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해당 재화를 이렇게 할게요, 그죠?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럼 아까 가격이었어요, 가격 이외였어요. 가격 이외. 자, 이건 해당 재화를 얘기합니다. 그럼 건설회사도 분양가에만 영향을 받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요인이 있죠. 그러면 건설회사도 이자가 높아야 돼요? 이자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죠. 그럼 아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죠? 우측. 기분이 나쁘면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면 더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도 금리가 인하한다. 금리가 인하하면 공급 감소해요? 공급 증가해요? 증가. 그럼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인상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인상하면. 자, 우리가 인상해서 5개다. 그럼 금리가 인상했어요. 그럼 금리가 인상했다. 공급 증가다. 공급 감소다. 감소.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에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그 양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요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양이 붙으면 뭐의 변화죠? 점의 이동이죠. 늘어난 공급량에 대한 종속 변수는 같지만 원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는 양이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그러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똑같아요. 펜 들어보세요. 자, 어디 하시는지는 아시겠어요? 96페이지.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죠. 그럼 다른 조건은 변수는 불변이고 해당 부동산의 그냥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 그럼 양이면 따라보세요. 공급량, 이응, 점. 이건 곡선 자체예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 오른쪽에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죠. 이해 가셨죠? 똑같아요. 넘겨보세요. 그럼 넘기시면은 양가로 6번, 98페이지 양가로 6번에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변화 요인. 찾았습니까? 자,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입문 과정에서는요, 쓸데없는 거 다 치워버립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기출의 키워드만 잡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해서 강의에 대해서 임해서 시험장 가시면 물론 뭐 효과는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틀어서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것만 하는데 일단은 토지는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이라는 게 있죠. 그것만 보세요. 건물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에다가 밑줄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요거 시험장 나오는데 건축비의 하락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가 하락한다. 그럼 건축비가 하락하니까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그럼 공급을 감소시키겠어요? 증가시키겠어요? 증가시켰어요. 근데 거기 가로에 보시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그러면 생산 요소라는 건 뭐냐면 지금 건물을 짓는다는 게 주택이죠. 그럼 주택을 짓게 되면 여기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가 안 들어가요? 토지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근데 보통 지대보다는 택지비라고 나와요. 건설회사는 택지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지만 공급을 더 많이 하죠. 지대라는 표현보다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그 임금도 하나의 생산 요소라는 얘기죠. 그죠? 가격이 들어가고. 건축 자재값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값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고 잘 나와요.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축 원자재나 건축비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만약에 시험 문제 생산 요소 가격이 낮다. 그럼 요거는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무슨 비를 얘기한다? 생산비. 그럼 생산비가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 니은번에다가 별표 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건축 기술의 향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건축 기술이 퇴보돼야 돼요? 향상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에 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는요, 이거는 수요와는 상관이 없죠. 그럼 수요를 움직여요? 공급을 움직여요? 수요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수요를 찍으시면 안 돼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니을 해보시면 금리 인하는 좀 전에 했었죠. 금리 인하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자나 공급자나 이자가 낮으면 그냥입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수요나 공급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금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거는 다 해드릴 거예요. 1, 2월 달, 3, 4월 달에.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판서를 한 거는 거의 실전입니다. 거의 기출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의 부동산의 공급은요. 자, 요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가시면은 반가로 4번에 부동산 공급의 분류 토지라는 게 있죠. 거기 1, 2번만 좀 체크해 보세요. 1, 2번만. 동그라미 1, 2번에 묶어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토지는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건물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제가 체크를 하는 게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토지의 공급을 시험 문제에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두 가지입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두 가지가 토지의 공급이라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뭘 내냐면 자, 첫 번째는 물리적 공급을 얘기를 해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할 때 지구의 땅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뭐 장난합니까? 안 늘어나죠. 그러면 그 안 늘어난다는 것이 부동성이에요? 부증성이에요? 부동성은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죠. 그럼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부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물리적 양은 절대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저번 시간에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바다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누구의 동생이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이 뭐야? 야매만 알아. 임이 임지죠. 농이 농지, 택이 택지죠.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안 바뀌어요?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죠.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무슨 공급이라고 한다? 용도적 공급.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택지로 바뀌게 되면 가치가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자, 공급자들은 이윤이 없어야 돼요? 이윤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쪽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나요? 그 이제 뭐가 시험 문제냐?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그래프로 표시하라고 시험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아직은 좀 탄력성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나중에 딱 배우니까 들어보세요. 자, 얘는 공급이 가능한가요? 공급이 불가능한가요? 얘는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냥 들어보세요. 나중에 공급 곡선이 완전히 서 있는 거를 제가 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공급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을 상승시켜도 양을 늘린다, 못 늘린다? 못 늘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수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들으세요. 이따 다 할 거예요. 탄력성이 거의 제로라는 얘기인데요. 탄력성이. 자, 근데 얘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아주 쉽게 갑니다. 자, 농지하고 택지가 있어요. 그럼 물리적 양이 지금 얘가 10개 있고 10개 있으면 전체 20개가 있죠.
자, 20개 양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납니다. 물리적 양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농지로 택지가 바뀐다는 것은 20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있던 택지가 바뀐 거죠. 그죠? 농지로. 농지가 택지. 그러면 봐볼게요. 10개에서 10개로 바뀌었다? 그럼 5개를 줄고 15개로 바뀔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 20개는 늘어납니까?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0개가 20개가 다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20개 양은 늘어났어요. 불변이에요. 이게 20개예요. 그럼 20개 양은 늘어난다? 절대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바뀌었다는 것은 물리적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전환된 거죠. 정난된 거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자 갈게요. 만약에 택지가 100만 원이면 10개를 그냥 유지하고요. 택지를 150만 원 받으면 그냥입니까? 양을 늘립니까? 늘리죠. 만약에 택지를 200만 원 받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 전환시킵니까? 20개도 다 전환시킨 거죠. 이건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그럼 이 곡선이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얘가 시험자 나왔어요.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 그럼 자극에 대한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 되는 거죠. 탄력성은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어디에 체크를 했어요? 1, 2번 체크를 했어요? 자, 1번 갑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무슨 성 때문에? 물리적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은 동일하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제가 수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근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걸 박스 치셔야 돼요. 뭐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물리적 공급이 되어 있는 토지의 이용의 용도 전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가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 쪽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슨 성 때문에? 근데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가 다양한 뭐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그럼 얘는 완전 수직이 되고 우상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00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100페이지로 가시면 자 10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균형에도 별표를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균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균형에서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균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려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만나야 좋은 친구죠. 그죠? 만나야 가격과 양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게 균형이에요. 이따 체크할 텐데. 자, 그러면 갈게요. 우리가 용어 정리로 간다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다. 수급이라는 얘기는요. 수요와 공급량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가격이 세로축이고 양이 가로축이라고 얘기했었죠. 공급 곡선은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수요 곡선은요. 우하향하죠. 그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점이 여기가 균형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칠판 두 개가 1,000원이다. 가격이 형성됐으면 이거를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양을 만약에 10개다. 그러면은 여기의 양을 우리가 균형량, 균형 수급량,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자는 10개를 사려고 하고 공급자는 10개를 팔려고 하고요. 1,000원에 10개가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펜 들어보세요. 자, 균형의 의의는 균형이란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한 후 더 이상 다른 상태로 변하지 않게 상태로 나누는데 2번 뭐와 뭐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것은 얘네들이 다 원하는 가격과 양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나야 되고 그러면 그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된다고 나와 있죠. 수요 공급 법칙 얘기를 하는데 균형하에서 균형 수요량과 균형량이 일치한다. 자, 그럼 QD가요. QD가 수요량이 돼요. QD가 뭐라고요? D가 D면 되죠.
QS는 뭐겠어요? 공급량이 되죠. 그래서 같다.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또는 간단히 균형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충 설명에 균형 조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별표. 그럼 균형 가격에서 뭐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수량과 공급량. 찾았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양가로 2번에 균형 가격 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격이 올라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아, 나 미치겠네, 정말. 여러분들 대화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려는 수요자고요. 건설회사가 공급자예요. 여러분들은 분양가가 오르면 좋습니까? 그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럼 공급자들은요? 좋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누가 더 좋다? 공급자가 좋아요. 그럼 이 시장에 수요자가 많을까요? 공급자가 많을까요? 공급자가 많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과 공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공급? 그 초과 공급이라는 뜻은 뭐예요? 뭐가 더 초과했다는 거죠? 공급이. 그죠?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공급? 초과 공급.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눈높이로 갈게요. 자, 지금 이거를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왜 어려웠냐니까 곡선이요. 하나만 그려져 있나요? 둘 다 그려져 있나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요 곡선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금 공급만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노란색에 만나는 것은 여기 양은 그냥이에요? 공급량이 돼요? 공급량이 돼요. 얘기해 주셔야 돼,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이 자체를,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고 한 3, 4, 5, 6월 달에 그때 깨쳐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두 개 다 그렸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수요 곡선은 지웠죠.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내려오는 양은 수요량이에요?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죠. 맞나요? 그럼 그거를 아까 QD라 그랬어요? QS라 그랬어요? QS죠. 그럼 공급량이 20이라는 얘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수요 곡선이 그려졌던 거 아까 기억나세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둘 다 그려졌어요. 맞나요? 그러면 제가 공급 곡선을 지워볼게요. 무슨 곡선을? 그러면요, 공급 곡선을 지우면요, 아주 쉬워집니다. 자, 공급이 없죠? 뭐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난 양이 수요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QS가 돼요? QD가 돼요? QD가 5개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죠? 자,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둘 다 그려도 되겠어요? 허락 받고 그릴게요. 이게 되겠어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둘 다 그려져 있으니까. 맞나요? 그럼 아까 요거랑 요거랑 생각해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슨 양이고? 여기는 당연히 공급이 많은 거죠. 맞나요? 그러면 15개만큼 초과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초과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온 거죠. 가격은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계속 하락해요. 균형까지 가요. 딱 멈춰질 수밖에 없다. 시장상이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냥입니까? 양도 조절이 됩니까? 수요자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죠. 화이팅. 그럼 양을 어떻게 늘리려고 하죠? 공급자는 양을 줄이려고 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누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수요자가 좋아요? 그럼 양이 바뀌어요. 자, 여기서 만나는 것은 그냥입니까? 수요 곡선입니까? 수요 곡선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곡선과 만났죠? 수요 곡선과 만났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양은 이제 무슨 양이 되겠어요? 수요량. Q, 그러면 Q 뭐예요? D가 되는 거죠.
이게 2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허락 받고 공급 그릴게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려봐요. 그럼 여기 만난 거 무슨 곡선이에요? QS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QS가 5개라는 얘기는 뭐예요? 15개만큼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가 공급이에요? 초가 수요예요? 수요가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얘기할게요. 한쪽만 그려져 있나요? 둘 다 그려져 있나요? 그래서 위에서 찍힌 거와 밑에서 찍힌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가격 상승해서 여기를 멈춘단 말이에요. 그죠? 가격 상승하니까 공급자 양을 늘리려고 하고 양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무튼 전달하고 싶은 거는 시장 상황에 초과공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가격도 조정이 됩니까? 조정이 돼서 나중에 균형에 멈춘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초과공가, 초과 수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나중엔 균형으로 가는 게 시장 원리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떠들어낸 게 거기 다 안에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2번이 이제 어려워요. 오른쪽 큰 2번에 파란 색깔의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가격과 수급량의 변동, 균형이 이동한대요. 찾았습니까? 그럼 균형이 이동한다는 것은요, 가격과 양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왜 움직이게 난리야, 그지? 가만히 있지, 그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만 이번 과정에 가겠습니다. 그것만 묶어서 별표 표준 해놓으세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태를 봤을 때 오른쪽 환자 상태 봤을 때 3번을 보면 우리 3번 하면 집에 다 도망가요. 3번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좀 오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드리겠는데, 자, 이건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4가지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어느 지역에 A 지역에 공급은 불변인데요. 수요에 따라서 바뀐대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공급은 불변입니까? 자, 지금 아파트에 대한 걸 보겠대요. 보죠? 그러면 A 지역에 지금 아파트의 공급은 그냥이에요? 불변이에요? 그럼 공급자들이 양을 늘리거나 줄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요에 따라 바뀝니까? 다 바뀌죠. 아까 여러분들 소득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만 증가를 합니까? 수요만 증가하죠.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균형거래량. 자, 나중에 이제 평법이나 야매가 있지만, 자, 이거는요, 야매를 지금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이건 지금은 그냥 오리지널로 가세요. 그냥인가요? 수요만 증가했나요? 그럼 수요만 증가했다는 건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인기가 많아서 사람 많은 거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어요?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상승하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양도 증가하는 현상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양이에요. 자, 공급 균형이라는 건 뭐와 뭐가 만나야지 균형을 이뤄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여기 균형점입니다. 균형점, 균형가격, 균형수급량. 자, 지금 얘기해 보세요. 공급은 움직였어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불변이죠. 뭐만 증가했죠? 수요만. 그러니까 수요만 이렇게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맞나요? 그럼 가격은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균형점이 이동을 합니까? 이동하면서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공급은 불변인데 그냥이에요. 수요만 감소를 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수요만 감소를 해서 자, 공급과 수요인데 균형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얘기해 보세요. 그냥이에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수요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찍히는 것만 잘 보세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 하락, 양 감소라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A 지역에 아파트의 수요가 불변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이 수요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그런 불변 상태에서 갑자기 공급이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 자, 뭐가 잘 오냐면 아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험 문제 건축 원자재 가격이 잘 나와요.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죠? 우측. 그럼 감소, 증가. 갑자기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분양이 속출돼요.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증가는 우측이죠. 무조건 양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균형을 이룬다. 얘기해 보세요. 이제 뭐가 불변이죠? 수요. 뭐만 증가했죠? 공급. 초과공급이 발생했죠. 그럼 가격은 하락해서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격은 상승,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는 무조건 우측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풍계 현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배추 가격이 폭등했다는 건 배추 양이 많아서 그래요? 배추 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적으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 상승을 한다. 상승. 감소는 자추니까 양도 줄겠죠. 따라서 그럼 자 할게요. 자, 그러면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룬다. 자,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불변이죠? 수요. 공급이 증가했나요? 공급이 감소했나요? 일로 지키죠. 그럼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양은요? 감소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자,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저 보세요.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감소는요? 그럼 양은요? 그 증가, 감소에 따라서 움직여요. 맞나요? 그럼 자, 입을 여세요. 증가는 그냥입니까? 똑같이 증가입니까? 증가죠. 보고 계셔요? 감소는요? 감소. 증가는요? 증가. 감소는요? 감소. 양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자,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수요가 감소, 가격이 하락하죠. 자, 수요가 불변인데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죠?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죠. 배추 가격이 왜 폭등했어요? 배추 양이 적어서 그런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 지금. 양은 그냥이야 따라가기 때문에 양을 틀어버리잖아요. 오늘 제가 강의 안 끝냅니다. 그죠? 양은 그냥입니까? 따라갑니까? 자, 내가 입을 닫고 얘기할게. 자, 따라해봐. 뭐야 이거? 이거 모르는 분들 집까지 쫓아갑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증가는 어느 쪽이죠? 감소는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점이 만나는 게. 느낌 오셨어요? 그래서 양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 보시면요. 대기 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첫 번째 음영 박스에 수요 불변 공급 증가라는 게 있죠. 근데 두 번째 노마자 2는요. 수요 불변이라고 된 거세요. 수요 감소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아니 지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노마자 1은 맞아요. 근데 노마자 2 있어요? 다 가르쳐줘야 돼 내가. 2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맞겠어요? 이게 불변이 돼야겠죠. 뭐가 돼야 된다? 불변. 그럼 오른쪽에 공급 불변이 맞겠어요? 그렇죠. 공급 증가다 감소다? 감소. 고치세요. 오타 났어요. 아니 102페이지 양가로 2번에 로마자 1, 2 있잖아요. 2 있어요? 수요 감소를 불변이라고 고치라고요. 고치셨어요? 그럼 옆에 있는 공급 불변은 뭐로?
곰소. 이렇게.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타가 염날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할 수 있죠. 자, 그럼 갑니다. 절 보시와요. 절 보시와요. 입을 여시와요. 양은 그냥이다. 따라간다. 나 입을 맞겠어.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양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양은 따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죠? 지금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요. 3번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요. 3번 찾았습니까? 작은 3번은 제가 115 때 가서 해드릴게요. 무슨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번은 제가 꼭 다음에 해드립니다. 1, 2번만 보세요. 열심히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뭐 3번의 시장 장기 균형은 아직 보지 마세요. 정책에서 말씀드릴 거고 넘기시면 108페이지로 갈게요. 108페이지로 가시면 동그라미 03번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출제됩니다. 99% 나옵니다. 얘는 안 나오면 제가 강의 접을게요. 자, 갑니다.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은 문제가 무조건 떠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는 반드시인데요. 2문제가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걸 한번 배울게요.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러면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면 누르면 안 나와야 돼요? 누르면 나와야 돼요? 눌러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관리 좀 하세요. 그러면 탄력성은 그냥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 재밌게 한번 가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극이 내려가고 반응이 올라갑니다. 자, 밑에를 분자라 그랬어요? 분모라 그랬어요? 분모. 위에는 분자. 엄마가 아이를 업죠? 근데 알고 싶은 건 밑으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위로.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 그 다음에 아까 함수 관계가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격이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고 수요량의 변화가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얘가 자극이면 얘가 반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유도해 볼게요. 자극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반응한 건 반응을 조금 했죠. 그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자, 만약에 자극을 요만큼 넣는데 이만큼 반응했으면 반응이 적나요? 반응이 더 많나요? 그럼 비탄력, 탄력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제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습니다. 뭐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들어볼게요. 제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가격이 자극이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입니다. 그럼 아까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박스를 보세요. 위에가 그냥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변하고 밑에가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가격이에요. 가격의 변화분이에요. 변화 비율이에요. 퍼센트로 변화를 하고 위에가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근데 뭘 여러분들 여기서 갖고 갈 거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그랬죠?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이 같습니까? 반비례입니까? 그러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제가 시키는 대로 짝대기를 이렇게 찍찍 거주세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절대값이라는 걸 아세요? 무슨 값?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칩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2로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분모에 대한 분자, 자, 분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 가장 중요한데요. A를 B로 나눈다면 B에 대한 A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건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격과 양이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으시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만약에 100원에서 분필이 120원 올랐다. 그럼 양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최초값이 중요하면서 자, 거기 보시면은 식입 중간에 보시면 원래의 가격의 변동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원래 가격이 100원인데 변동문이 20원이니까 20%예요. 몇 퍼센트다? 그럼 20%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이 줄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의 개수가 10개에서 이 수요량이 변동문이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얘도 20%라는 거예요. 그럼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까 1입니다. 1. 1이 기준이에요. 얼마가 기준이다? 1. 그래서 입셀론이라고 하는데 탄력성을 보통 입셀론이라는 기호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탄력성이라고 나옵니다. 탄력성. 그럼 탄력성이 1인 게 기준이 돼서 이게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단위 탄력적이 되는데 크다 작다라는 건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남자 키가 50, 60년대에 170cm는 작은 키였어요? 큰 키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 170이 기준이네? 좀 참고적으로 제가 170을 넘어요. 그럼 제가 작은 키야? 큰 키야? 그러면 기준이 없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한다는 것은 2배로 움직인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그래서 이걸 탄력적이라 그래요. 무슨 적? 탄력적.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가 하락했다는 건 반이죠. 그럼 0.5는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그럼 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적.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공급곡선을 그렸지만 왜 완전히 서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수요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이죠. 그럼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자,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자, 탄력성은 그냥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럼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는 건 누르면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책상 한번 눌러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입셀론 값이 탄력성이 제로라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완전히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누웠다. 그럼 완전히 누우면은 완전 탄력적이 됩니다. 그럼 가격이 있고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양이 엄청나게 바뀌는 벽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겠어요? 완전 탄력적이겠어요? 탄력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입셀론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으면 그냥입니까? 완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 시험장 가셔서 비읍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죠? 그럼 완전 탄입니까? 이건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고요. 자,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럼 입셀론 하면 되죠? 탄력은 타 이렇게 하는데 안 먹혀. 나도 알아. 그럼 서 있으면 무슨 비탄력? 완전.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이따 직각 쌍곡선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면 자, 요게 직각 쌍곡선입니다. 직각 쌍곡선이 입셀론이 1인 단위 탄력적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임의의 두 점을 찍어서 중간의 면적이 같으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격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한다면요. 똑같은 것을 단위 탄력적이라 해요.
그럼 기준이 안 생겼어요? 기준이 생겼어요?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아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틀려요? 강의하는 자극은 같아요? 같은데 반응은 틀릴 수 있죠. 그럼 자극은 같고 반응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극은 틀리다, 자극은 같다. 같다. 반응이 다르죠. 그러면 자극을 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건 동일한 가격 수준이에요. 근데 양의 변화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그럼 여기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여기는요. 탄력적이 되겠죠. 다시 갈게. 탄력성은 그냥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정확하게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틀립니까? 여러분한테 자극은 다 같습니까? 같죠. 아유, 나 대답 좀 해줘봐, 좀. 내 강의 비탄력적인 것 같아, 되게. 어? 자극은 같아요. 반응이. 그런 거지. 자극이 같고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더 우습게 얘기한다면, 자, 옛날에 지금 실화야. 나랑 좀 친해지는데, 이 수강생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머, 교수님 배를 볼펜으로 눌러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누르는 건 반응이야, 자극이야? 튕겨나가는 건. 그럼 전 조금 튕겨나갈까, 많이 튕겨나갈까? 삐졌어, 씨, 많이 튕겨. 그러면, 여기에 줄을 쫙 세워. 근데 그냥입니까? 자극을 같이 해줍니까? 주는데 반응이 틀리다는 얘기야. 미치겠네, 그지? 그러면 그냥이야, 자극은 같아. 반응해. 다르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봐봐. 자극은 틀려, 20, 자극은 같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극을 알고 싶나요? 우리는 반응을 알고 싶나요? 반응.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얼마가 기준이죠? 1. 2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왜? 1보다 크니까. 0.5는 탄력적, 비탄력적. 왜? 1보다 작으니까. 이거 가셔야 돼요. 근데 1보다 작지만 0보다는 커야 되죠. 얘는 1보다 크지만 무한대보다 작은데 책이 나와 있어요. 자, 5가지요. 완전 서 있으면 뭐다? 비탈. 누워 있으면 완탈. 직각삼각선이 기준이죠. 가파르면 비탈. 완만하면 탄력.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비례해요. 비탄력성은 탄력성은 적지만 기울기는 크다는 얘기죠. 서 있는 정도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저 할게요. 저를 보세요. 최근 이따 해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탄력성이 있죠? 5가지죠. 몇 가지? 5가지. 자극이란 꼬마와 반응이란 꼬마가 놀이터에서 싸웁니다.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대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계속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무슨 비탄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 되고요. 한 대 때렸는데 3대 때려서 눕혔어. 탄력적이죠? 맞나요? 한 대 때렸는데 200대 때려갖고 반병신이 되었고 장애인이 됐어.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너 2대 맞아? 2대 맞아는 똑같죠? 단위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가 반응이 없어. 한 대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비탄력. 계속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완전 비탄력이죠. 한 대 때렸는데 3대 때려서 누웠어. 탄력. 200대 때려서 반비응실 만들었어. 완전 탄력.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자극은 틀려, 자극은 같아. 반응이야. 내가 여러분들 제 강의에 대한 탄력성을 알고 싶다는 건 나는 자극을 알고 싶은 거야?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야?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야. 무슨 아시겠어요? 정말. 그지? 그럼 알고 싶은 게 자극이야? 반응이야? 알았어.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탈, 완전 비탈. 누워 있으면 완탈. 이게 직각삼각선이 기준. 가파르면 비탈. 양이 적어. 탄력적이면 완만하죠. 이해하셨죠? 몇 가지? 5가지. 펜 들으세요. 이제 펜 들으셔가지고 내가 펜으로 왜 책을 해드리냐? 책을 안 해드리면 집에 가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나한테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갈게요. 너무 잘 알아 내가. 펜 들었어요? 펜 들어줘서
거기 보면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어떠한 재화의 자 아까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 했어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변동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밑에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5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크죠? 10% 가격이 하락하면 50% 증대한다는 건 이 5예요. 그러면 비탄력, 탄력. 10% 가격 하라니까 5% 증대하니까 0.5죠.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탄력, 비탄력. 가격이 10% 하락하는데 10% 증대는 1이죠. 단위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탄력성은 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탄력성이 그냥이에요? 제로예요. 완전히 서 있죠? 무슨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비탄력적이죠? 탄력성이 1이면 무슨 탄력적이에요? 단위. 직각삼곡선이라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건 탄력적이죠? 필수품 사치품 아직 보지 마세요. 헷갈려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은 탄력성이 그냥입니까? 무한대입니까? 그러면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자, 밑에 기울기가 클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탄력성은 작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는 걸 이따 공급 시간에 또 제가 야매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갑니다. 탄력성은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같아 틀려? 같아. 반응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자극이야? 반응이야? 반응을 싶다는 거죠. 맞나요? 알고 싶은 게 밑으로 가? 위로 올라간다.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기준이 없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얼마가 기준이야? 1. 그렇죠? 3은 탄력 비탈. 3. 왜? 2를 여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0.7은 탄력 비탈. 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누워 있으면? 탈. 직각성 기준이 있죠? 가파르면 비탈, 완만하면 탄력. 할 수 있죠? 나 심심해. 요거 한번 하고 좀 쉬었다 갈게. 나 여기 제일 재밌어. 몇 가지 있다? 한 대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비탈. 계속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완전 비탈. 한 대 때렸는데 세 대 때려서 눕혔어. 탄력. 200대 때려갖고 반 비응신 됐어. 완전 탄력이지. 이해하셨죠? 너 두 대 맞아? 단위 탄력적 이런 거죠. 이해하셨어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만 쉬었다 갈게요. 쉬세요.